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니 2860 F4에서 5.6 번들 렌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렌즈의 특징은 작고 가볍다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작고 가볍게 되면 화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화질적인 부분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이따가 사진을 같이 원본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사실 이 렌즈는 제가 리뷰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그런 렌즈거든요. 번들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번들 렌즈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860, 그러니까 최대 광각 28mm에서는 조리개 4.0까지 개방이 되고, 최대 망원 60mm에서는 조리개 5.6까지 개방이 되는 가변 조리개 값을 가진 줌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렌즈는 침동식 렌즈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그 소니 크롭 화각의 번들 렌즈 있죠. 그게 이제 전자식 침동식인데, 그 같은 경우는 카메라 전원을 켜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앞으로 윙거리면서 앞으로 나오죠. 근데 요거는 자동이 아니에요. 완전히 수동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하고 자동하고 어떤 게 더 편하냐라고 물으시면은 당연히 수동이 훨씬 편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동 같은 경우는 번들 렌즈로 뭐 영상을 이렇게 제가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찍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좀 끊었다가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카메라를 끄거나 아니면은 녹화 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절전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렌즈가 뒤로 밀려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최초 설정한 그 초점 거리 값이 틀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수동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편하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전원을 켜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랑 그냥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얘만 이렇게 싹 돌려버리면 바로 튀어나온 거랑 속도 차이가 아무래도 좀 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식보다는 수동식이 좀 빠르고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터 구경 40.5mm 필터, 이거는 그 소니 크롭 화각의 미러리스 번들 렌즈 있죠. 그것도 40.5인데 동일한 필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이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종이컵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종이컵보다 조금 작고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렌즈를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뺐을 때는 종이컵보다는 조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게가 이게 164g? 뭐 7g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무게냐면은 갤럭시 S20 있죠. 그게 169g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한 부분이 동영상 촬영할 때 그 AF 모터가 움직이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리니어 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AF가 구동되는 소리 자체가 영상을 찍을 때 이게 들어가느냐, 요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길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테스트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구면 렌즈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면 수차를 억제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또렷한 그런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렌즈가 조금 설계가 됐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원본 사진을 공개하는데 그걸로 보시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광에서 그 초점을 잡는 속도,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초점을 잡는 속도, 그런 부분들도 알파7C로 테스트를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렌즈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파7C로 테스트했을 때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속도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이거든요. 그 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묘사가 잘 되고 있죠. 실제로 봐도. 왜 그러냐면은 제가 번들 렌즈에 대한 그런 기준치가 있었거든요. 번들 렌즈는 딱 이 정도야,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 거야, 요런 게 조금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제 생각이 완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진 찍고 좀 놀랐어요. 번들 렌즈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지금. 일단 뭐 전체적으로 중앙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이쪽에 보면요, 이제 주변부, 완전 극주변부죠. 모서리 끝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그 차이는 확실히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모든 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긴 한데, 일단 이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고 보는 데 있어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만약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렌즈라 그랬으면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40만원? 30만원?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제 직선을 얼마나 직선으로 잘 보여주고 있느냐, 자, 요런 부분들, 네,
왜곡이 28mm에서 억제를 상당히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역광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지금 플레어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플레어가 없진 않죠. 확실히 보이긴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사진을 이렇게 빛을 완전히 대놓고 정면으로 보고 찍는 사람이 없죠. 기본적으로 살짝 비껴서 뭐 빛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사진을 찍진 않지만 그래도 테스트를 위해서 해봤고요. 이제 GM 렌즈 계열과는 비교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 렌즈들은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제를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플레어가 생기긴 생기는데 이게 지저분하게 생기진 않아요. 상당히 깔끔하게 생기니까 이게 사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슬린다는 느낌을 잘 안 받게 되거든요. 자, 다음 사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광에서 인물 사진 찍은 건데, 지금 보면 이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서 태양이 딱 들어왔을 때 지금 보면 여기 플레어 하나, 머리에 하나, 이제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플레어 때문에 사진이 막 망친다는 느낌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란 하늘 같은 거 아까 전에 찍을 때도 보셨죠? 아까 전 처음 사진 말이죠. 이렇게 파란 하늘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도 플레어가 보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플레어, 그냥 파란 하늘 찍는데 플레어 나오는 렌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60mm 5.6으로 촬영한 사진이니까 인물 사진을 반신으로 찍었을 때 대충 이 정도의 아웃포커스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이것도 이제 보정을 했습니다, 이 사진도. 아까 전에 그 인물 사진을 보정을 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빗망울의 모양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제가 넣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28mm 육안에서 조리개 4.0으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이제 카페에서 인물과 거리가 대략 한 50cm? 한 40cm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그 정도 거리에서 찍으니까, 요런 아웃포커스 효과를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빛갈라짐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 이쪽에 이제 빛갈라짐이 표현된, 그런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번들 렌즈 치고는 상당히 괜찮죠. 네, 저는 완전히 솔직히 빛갈라짐은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번들 렌즈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사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도 보정을 했네요. 이거는. 잠깐만요. 노출만 올리겠습니다. 자, 노출만 올렸을 때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좀 선명하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사진이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래서 이게 안정대 빛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상당히 사진이 진짜 이 렌즈가 보여줄 수 있는 해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사진이 여기 또 있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도 조금만 밝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이제 조금 비슷하게 그냥 찍어봤는데, 요건 좀 거리가 가까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웃포커스 효과가 요 정도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고요. 그리고 꽃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것도 이제 원본인데요. 지금 이것도 이제 앞쪽에 흐려지는 부분들의 효과, 그리고 뒤쪽에 흐려지는 효과,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에 이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촬영한 사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플레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게 안 보이죠. 지금 보시면. 그죠? 상당히 진짜 괜찮아요. 렌즈 자체가. 사진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번들 렌즈로 기준을 잡고 평가할 수 있는 렌즈가 아닙니다. 제가 요것을 보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진짜 번들 렌즈가 맞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재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렌즈가 가지고 있는 해상력 자체가 일단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단렌즈 정도 수준의 그런 해상력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번들 렌즈를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는 분명히 아닙니다. 렌즈 자체가 깔끔하게 이미지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가볍게, 그리고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골목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겠다. 그런 경우에도 카메라와 렌즈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경계를 좀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찍는 데 있어서도 제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진 찍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족끼리 나들이를 간다라고 했을 때 70, 200, 164 이런 거 들고 가면 더 좋겠지만은,
장비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짐도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요거 하나만 딱 장착을 해서 가도 그 여러분이 그런 소중한 추억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진을 위한 여행에서는 다소 조금 부족한 화각대를 보여주고 있는 렌즈입니다. 이 해상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28mm가 너무 좁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좁은 화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만은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다른 용도로 전천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